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영상은 미 국방부가 기밀 해제한 건데요. 이게 정말 보통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과 물리학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거든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 담긴 놀라운 미스테리,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 어쩌면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을 이 극적인 질문에 대해 이 영상이 그야말로 충격적인 답을 던져줍니다. 사건의 핵심은 정말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헬파이어 미사일이 UAP를 정통으로 맞췄는데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좀 믿기 힘드시죠?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미스터리가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물체,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센서에 잡힌 걸 보니까 크기는 한 1m에서 3m 정도 되는 완벽한 구 모양이었어요. 스스로 빛을 내면서 뚜렷한 열신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날개나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 같은 게 전혀 없는데도 그냥 소리 없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이 특징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틱택 UAP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정체도 모를 물체를 향해서 미군이 뭘 썼을까요? 바로 인류가 가진 최첨단 무기 중 하나를 발사했습니다. 과연 어떤 무기였고 그 파괴력은 또 어느 정도였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이상한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폭발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단서거든요. 보통 미사일이면 당연히 폭발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었다는 건 사용된 무기가 일반 폭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무기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플라잉 진수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비폭발성 정밀 타격 무기였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왜 폭발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만약 다른 모델이었다면요. 당연히 거대한 불덩이가 생겼겠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알고 X였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럼 이 미사일이 전달한 순수한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무려 4.88메가줄입니다. 4.88메가줄.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보고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율을 들어줍니다. 1톤짜리 자동차가 시속 355km로 와서 그냥 벽에 들이받는 충격.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힘을 정통으로 맞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충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분석가들 의견이 딱 갈립니다. 한쪽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던 길 갔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고도가 떨어지는 걸 보니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추락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충격을 버텨낸 걸까요? 지금부터는요, 정말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론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엄청나게 단단한 신소재 같은 수동적인 방어. 둘째는 말 그대로 보호막, 그러니까 포스필드 같은 능동적인 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지자마자 스스로를 고쳐버리는 그런 기술까지 거론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바로 메타물질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평소엔 말랑말랑하다가 충격을 딱 받는 그 순간 그 부분만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사일에 칼날이 닿는 순간 표면이 강철처럼 변해서 그냥 튕겨내버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보다 한술 더 뜨는 게 프로그래머블 물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나노 로봇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만약에 어디가 부서지잖아요. 그럼 그 즉시 로봇들이 스스로 다시 조립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충돌 순간에 물체가 잠깐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구 형태로 돌아왔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중 하나인 거죠. 자,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진짜 미스터리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 물체가 날아다니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날개, 없죠. 제트 엔진? 당연히 없고요.
프로펠러 없습니다. 뜨거운 배기가스 같은 것도 전혀 안 나와요. 아니, 우리가 아는 비행기는 전부 뭔가를 뒤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나는 걸까요?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이론이 바로 장추진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로켓처럼 뭘 뿜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중력장 자체를 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도 없고 예열도 필요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팍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가설. 바로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 워프 드라이브의 실제 이론인 알쿠비엘의 드라이브입니다. 이건 중력을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시공간 자체를 구부려서 이동한다는 개념이에요. 자기 앞의 공간은 압축하고 뒤의 공간은 팽창시켜서 말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물체가 어떻게 날고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심지어 그 엄청난 가속도를 어떻게 버티는지 이 모든 미스터리가 이 기술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우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를 좀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분석 보고서는 이 기술 격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점진적인 발전이 아닌 세대적인 기술 격차이며 잠재적으로는 물리학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에 기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아예 과학의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분석과 이론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이 영상조차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일부를 잘라낸 거고 정확한 거리나 속도, 고도 데이터가 없어서 모든 게 추측일 뿐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계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확한 지침을 내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적외선, 광학, 레이더 같은 여러 장비로 동시에 촬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내는 건 단순히 우리의 기술적 격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이해의 격차일까요? 어쩌면 그 답에 인류의 다음 챕터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